이번에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서 보험 사기를 벌였답니다. 보험금 타내고 이랬답니다. 근데 이게 3년 동안에 챙긴 보험금이 무려 37억 원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병원의 원장이 보험 설계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써줬다는 부분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라면 의사라는 건데 어떻게 의사가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의 도움 없이는 벌이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돈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람이 보험 설계사 6명이랑 의사 무려 8명이 이 보험 사기 사건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우선 보험 설계사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고액의 보험 상품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타낸 보험금이 무려 37억 원에 달하고요. 이 37억이 되는 이 편취된 보험금을 누가 나눠 가졌냐? 바로 보험 설계사랑 가짜 환자들이 나눠 가졌고요. 병원에서는 비싼 검진비를 또 받아서 챙기는 방법으로 그렇게 부정 수령을 했습니다. 의사가 보험 사기에 공모된 사건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검사비 챙기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보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의사는 어떤 실수일 뿐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보험 사기 범행의 공범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 사기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주제 주세요.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보험 사기 2탄, 보험금은 눈먼 돈입니다. 네, 지난 전에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서 보험금 타낸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어떤 사건일까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A씨와 B씨는 자녀가 7명 있었습니다. 아내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등 3명이 있는 상태로 A씨와 결혼해 자녀 4명을 더 낳은 건데요.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보험 사기를 치기로 하고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부부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무려 30여 개 가입했습니다.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보험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가입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18년 6월에요. 이 남편 A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왼쪽 팔에 일부러 화상을 입힌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화상을 냈잖아요. 그러놓고서는 보험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들 튀김을 좀 해주려고 이 달구어진 후라이팬에다가 실수로 내가 왼쪽 팔이 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고요. 이런 수법으로 결국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게 이들의 보험 사기 행각은요. 이 부모의 자해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요. 이들한테 자식이 많았죠. 바로 자녀들을 타겟으로 보험금을 타내야 되겠다. 이런 모략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아기를 태운 채로 사고를 유발해서 네네. 보험금 타낸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 자격 없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의로 자녀를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낸다? 야,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더 끔찍한 범행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흉기까지 사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흉기라니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때는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B씨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16살에 불과했던 자신의 아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학교 가지 마라 라고 아이를 학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에 엄마 B씨는 아들 2손을 붙잡았고요. 남편 A씨가 흉기를 가져와서 아들의 정강이를 3차례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험
보험사에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 깨진 병에 베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려 61차례에 걸쳐서 6,733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아유. 60원짜리. 귀를 순간 듣는 귀를 의심을 했는데 우리 보통 뭐 그냥 자그마하게 우리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대본 넘기다가 손 잠깐 베는 것도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일부러 상처를 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아프고 또 무섭고 두려웠을까 싶은데 이 엄마가 친엄마라는 말이죠. 근데 아이가 16살이면 사실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나이인데 이건 뭐 육체적인 학대를 넘어서 정서적인 학대까지 한 거죠. 나가서 돈 열심히 몸 일해서 돈 벌고 이래야 되는 건데 아이가 7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용도 보통 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상처 내고 다치게 하고 이래서 보험금을 타냈는데 야 이거 정말 인간의 탈을 쏘고 할 짓입니다. 이러려고 아이들을 많이 낳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인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고의로 상처를 낸 행동을요. 무려 8차례나 합니다. 이 8회나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보험금도 5차례 정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이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프라이팬에 달궈서 화상을 입히고요. 이 보험사에서 상처가 너무 경미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네.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악랄하게 계속해서 상해를 입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끊임없이 타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정식 나간 사람이요.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평소에 이들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 실제로 훈육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아이들이 설거지를 잘 못한다라는 이유로 막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또 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통제하고 있다, 너희 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고요. 결국에 이런 부모의 끊임없는 이런 해치는 행동을 당하던 이 아들이 못 참고 16살 아들이 보호기관을 찾으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부모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어른답게 행동하지도 않은 거고. 재판에 넘겨진 이 부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제 생각엔 그래요. 법대에 섰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용서받기 힘든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정에서 이들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판사님. 저희는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허벅지에 베인 상처, 아들이 부주의해가지고 실수로 생긴 거지 일부러 긋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혐의를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죠. 정말 아들한테는 2번의 상처가 될 텐데 법원이 그래도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에서는요. 그렇게 부부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해도 이거는 보험 사기 범행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이러한 가족폭력에 노출되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부부는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는 징역 6년, 아내에게는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10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명령, 이수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경제적인 착취 도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특수상해까지 가했는데 물론 징역 6년이라는 형이 중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자식들한테 했던 수혜했던 행동에 비추어서 과연 적합한 그런 형량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성년 자녀들이 7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면 6년, 4년을 살고 부모가 나왔을 때 또 아이들은 그 부모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혐의를 부인을 계속 하다가 실형을 살게 됐는데 자녀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석방 후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무기징역이나 사회로부터 어떻게 영구히 좀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는 그런 판결이 더 합당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누리꾼들은 10달 동안 품고 배 아파서 낳은 금쪽 같은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런 부모 밑에서 크느니 보육원으로 가는 게 낫다. 친권 상실시켜라. 무기징역 때리고 영원히 자식과 떨어뜨려 놓으세요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 와중에 친권 상실이라는 말이 그대로 뭐 아이를 키우는 권리를 뺏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친권 상실 청구의 대상이라고 여겨지고요. 친권 상실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권을 남용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제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겪게 되면 부모랑 즉시 분리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보호기관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국가적 혜택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친권에 대한 상실 청구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모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고, 네. 근데 이 7명의 아이들이 걱정이고,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16살 아이가 참 걱정인데,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조금 더 알뜰살뜰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화가 나고 또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